예, 안녕하십니까. 국회에서는 지금 공수처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개정 법안이 법사위의 안건조정위 통과를 하고 조금 전에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조금 분통이 터지겠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회의를 방해를 하면 바로 입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전체가 지금 다 나서서 농성을 하고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아마 필리버스터 또 그 본회의 이후에 임시국회를 또 소집해 놓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절차를 겪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민 여론입니다. 국민 여론이 답인 것이 결국 선거로 이것을 견제하고 선거로 응징할 수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마이뉴스에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여론조사,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나왔고 또 전체 정당 여론조사,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견제냐 안정이냐 대한 여론조사도 주목할 만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를 놓고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더 남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그 보궐선거에 대한 구상, 새로운 후보 발굴이나 보궐선거에 있어서 이 야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야권 전체를 아우르면서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김종인의 구상이 이 보궐선거를 향한 구상은 좀 실패를 했다. 또 더 이상 내놓을 카드도 현재는 없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김종인 위원장 체제를 한번 바꾸는 부분도 생각해 볼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일에서 6일까지 서울에서 거주하는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박영선이 19.9%,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이 15.5%, 오세훈이 14.9%였습니다. 박영선, 나경원, 오세훈이 이 박빙의 어떤 상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이어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10.5%여서 이 4명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금태섭 전 의원도 무소속인데 7%대를 얻어서 의미 있는 수치를 기록했다. 더 중요한 것은 야권 전체 주자를 모아온 지지율을 보니까 51.3%, 여권 전체는 37.1%, 51과 37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느냐 안정을 해야 되느냐, 문재인 정부를 안정론이냐 견제론이냐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집권 여당을 심판해야 된다가 50.6%,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가 38%, 비슷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아주 좀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야권에서 후보 경선을 통해서 야권 전체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후보만 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결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봐야 될 것이 중도층 또는 무당층의 지지율 부분입니다. 이 중도층, 흔히 스윙보트라고 하죠. 중도층에서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57%, 안정론이 33%였습니다. 심판론이 훨씬 지금 높다. 그런 의미에서 야권이 많은 지지세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이것을 보는 이유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체 판세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되고요. 이런 흐름이 최근 한 2, 3주일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40% 지지율이 무너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공고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히 야권 쪽이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경쟁력 있는 후보선 출마이 남았고요. 지금 야권의 후보,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그 한동훈 검사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야권에서 나오고 있죠. 아이디어 차원에서 상당히 기발하고 재밌다, 윤석열 현상을 활용하자라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지만 한동훈 검사장이 직접 지금 출마를 할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는 한동훈 검사장이 직접 출마를 하는 게 꼭 또 유리하냐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윤석열 현상을 야권이 어떤 형태로든지 활용하지 못한다면 서울시장 선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필승의 카드는 윤석열을 활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현상을 야권이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저는 이런 점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현상을 활용하는 데는 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구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김종인 위원장의 진퇴에 있어서 좀 참고를 해야 될 상황이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윤석열 현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부산시장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산 시민들의 여론은 굉장히 서울과 마찬가지로 스윙보트가 많이 생겨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로 갔다가 이제 다시 중도층 또는 야당의 지지율로 와 있는 층이 굉장히 두텁거든요. 10에서 15%가 나옵니다. 여론조사에 따라서 굉장히 출렁이고 있다, 이런 겁니다. 서울과는 또 달리 부산 같은 스윙보트지만 부산 시민들의 반응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점, 그 다음에 또 가덕 신공항이 있다는 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권의 지금 구도가 유리하다고는 해도 문재인 정권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쓸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재난지원금도 있고요. 또 코로나 백신 문제도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만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서 부동산, 그 다음에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분, 또 윤석열 사태, 이런 부분들을 꼽았는데, 이런 현상들은 부산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제가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요, 첫째,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그 보궐선거의 어떤 전략이 좀 수정돼야 된다. 김종인 체제가 바뀐다, 이거 이전에 야권이 지금 전부 전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현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된다. 두 번째, 야권 전체의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해서 지금 오세훈도 그렇고 다 대선 주자로 거론되지 않습니까? 안철수도 그렇고, 금태섭은 지금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고요. 오세훈이나 안철수도 이 대권과 서울시장을 놓고 어떻게 하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효율적인 것인가를 생각해서 좀 이렇게 열어놓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권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많은 만큼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처를 해야 된다. 지금 공수처와 윤석열 징계를 놓고도 야당이 어떤 자세를 보여주느냐가 여론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응징하고 견제할 방법밖에는 없다. 여기서 지금 우리 야권 지지층 모두가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야권이 한국 정치판에 있어서 주류가 아닙니다. 이제는 비주류입니다. 이제는 다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소수입니다. 그런 점을 좀 우리가 깊이 성찰을 한다면 소수로서 이제 지금 현 정권의 응징, 현 정권의 견제를 나서야 되는 입장이다. 그렇게 본다면 야권 내부의 갈등은 가급적이면 좀 덮고, 가급적이면 서로서로 좀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하나로 연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다. 지금은 사실은 야권보다 강할 정도가 아니고 거의 압도적인 국회의원 수 분포만 보더라도요, 그 다음에 현 정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나게 강한 상대를 앞에 두고 있다. 그런 생각을 언제나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